2차 방정식이 한 근을 a 플러스 b분의 a 빼기 b라고 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빼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을요,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인수분해는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값이, 자, 이거 짝수 공식 이용할게요. 자, a분의, a는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다시, 그럼 3, 뿔마 루트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b 다시 제곱 9고요. 마이너스 ac 점 1. 그래서 8 됩니다. 8. 8은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x값이 3 뿔마 2루트 2인데, 뿔마 2루트 2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이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가 3 뿔마 2루트 2 이렇게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a, b가 있고 여기는 식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A, B가 딱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값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고 A, B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면은 어차피 약분되고 결과 자체는 이렇게 숫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좀 소거를 시킬게요. 하나를 없앨게요. 한 문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A 플러스 B를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가요. 3, 자, 뿔마 있는데 일단 플러스인 경우 보겠습니다. 플러스 2루트 2에 여기가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 플러스 2루트 2에 a 더하기 3 플러스 2루트 2에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1로 넘길게요. 이렇게 a를 1로 넘겨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1만 없어지면 되니까 2 플러스 2 루트 2의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b는 1로 넘어가면 여기가 4 플러스 2 루트 2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b로 나타내보면 이거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자, 2 플러스 2 루트 2 분의 4 플러스 2 루트 2인데 2로 나눠보면요. 자, 1 플러스 루트 2 되겠죠. 자, 저 루트 2 먼저 쓰겠습니다. 루트 2 플러스 1분의, 자, 여기도요. 2로 나누면은, 루트 2 먼저 쓸 거예요, 이것도.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자, 여기 b가 있죠. 얘를 유리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에, 자, 켤레를 여기 곱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2 빼기 1을 곱하니까 2 빼기 1은 1 될 거고요. 자, 요 분자에 이것도 계산을 한번 쓸게요. 루트 2 플러스 2에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2 되죠. 그 다음 요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루트 2, 더하면 루트 2 이렇게입니다. 사라지고 그냥 루트 2 돼요. 이 값이 루트 2. 그리고 여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요. 마이너스 루트 2b입니다. a 값이요. 마이너스 루트 2b. 자, 이거를 관계식을 찾았고 이거 대입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a제곱은요. 그러면 a제곱은 2b제곱과 같아요. 여기에 2b제곱. 2b제곱 더하기 b제곱은 3b제곱이고요. 분모가 3b제곱. 분자는요. 2b제곱 빼기 b제곱 해주면 b제곱. b제곱 약분되고 3분의 1. 답이 3분의 1 됩니다. 제가 좀 플러스인 것만 했죠. 마이너스 해도 결과는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일 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근이 나오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먼저 볼게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자, 아래쪽도 볼게요. 자, a 두 근이 지금 얘하고 얘입니다.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a분의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가 됩니다. 이 값이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4개의 연립방식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A, B, C 먼저 없애볼게요. 이거 부호만 반대죠. 요거 대입을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요. 자, A분의 B 대신에 요거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요. A분의 C, A분의 C 똑같으니까요. 요 값이 요 값하고 같아요. 자, 알파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여기서 보면 AC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곱한 게. 그럼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자, 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알파 베타도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변의 알파 베타를 나누면은 이게 사라지겠죠. 여기 1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여기다 적용을 할게요.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1 이렇게 넘어가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됩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자, 묻는 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이거 합과 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1의 제곱하면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입니다. 대입해주면 플러스 4.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x에 대한, 자, 1차 방정식, 이제부터 1차라, 요 말은 좀 지울게요. x에 대한 방정식. 자, 예의 근을 갖지 않을 때, 자, 2차 방정식, 예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모양은 자 1차 모양이지만, 우리가 그냥 1차 방정식 그러면요. 근을 무조건 같습니다. 이렇게 AX는 B 이런 모양이 있을 때 1차라는 말이 있으면요.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X값은 A분의 B에서 하나 가져요. 근데 1차라는 말이 없으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X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에 해를 안 갖는 경우가 있죠. A가 0이면서요. B가 0이 아니면 자,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요. 이 상태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전개시키면은 a제곱의 x 여기 마이너스 1 x이기 때문에요. a제곱 마이너스 1의 x가 되고요. 나머지는 우변을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a인데 우변 넘어가면 a 되고요. 이거 플러스 1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x의 개수가 자, 0이 돼야 돼요. 그럼 a제곱 빼기 1이 0이니까 a는 뿔마 1 이렇게 됩니다. 자, 뿔마 1 중에서요. a 값이 1이면은 자, 여기도 0이 돼 버려요. 0 곱하기 x는 0 되면은요. x 값이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모든 근이. 그래서 자, 여기서 a는 1이 안 되고요. 자, a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여기는 0인데 여기 0이 안 되죠. 아까 설명드린 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A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이 식을 다시 써보면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되니까 3 되겠네요. 마이너스 3X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로 풀어보면요. 4, 1에 마이너스가 위쪽에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이 여기서 4 나오고요. 이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절대값에서 더하면은 하나는 4고 하나는 1이니까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A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절대값 알파 빼기 더하기 절대값 베타 빼기 2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절대값의 x 빼기 이것도 절대값의 x 빼기 2가 있죠. 이 절대값의 x 빼기 2를 제가 대문자 a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2a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로 풀어볼게요. 2, 4, 8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그럼 a 빼기 2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2 또는 이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근데 a가 아까 이게 절대값 씌운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수 2만 돼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에 x-2는 2 이렇게 돼요. 그럼 x-2는 절대값 풀어주면 뿔마 2가 되고요. x값이고 넘어가면 자, 2 플러스 2는 4, 그 다음에 넘어가서 2 마이너스 2는 0.
4와 0이 나옵니다.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가 4고 하나는 0이에요. 거꾸로 써도 답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4 빼기 2는 2 되었고요. 그 다음에 0 빼기 2는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해주면 2 되니까 더해주면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P가 짝수, Q가 홀수이면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2q는 0은 정수인 근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면 x가 홀수이면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보면 x가 짝수이면 있죠.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본 겁니다. 이렇게. 자, x가 이제 홀수이면 한번 볼게요. 홀수라고 하면 x제곱은 홀수죠.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자, 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px 빼기 2q는요 짝수이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p가 여기서 p가 짝수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px는 짝수가 될 거고요. 여기 2가 곱해졌으니까 짝수죠. 짝수에서 짝수를 빼면 짝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짝수가 되고요. 따라서 자, 요 값은요 홀수이므로 그랬어요. x제곱이 홀수입니다. 이게 홀수고요. 요거는 짝수니까 홀수와 짝수 더해주면 홀수가 되겠죠. 자, 홀수이므로 자, 뭐가 될 수 없다. 즉 0이 될 수 없다. 여기가 우변이 0인데 요식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홀수일 수는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고요. x가 짝수이면 그랬습니다. 자, 짝수이면 x제곱 플러스 px는 뭐의 배수이고 그랬어요. 자, 짝수를 제곱해주면 자, x도 2가 자, 2의 배수고 그걸 두 번 곱했기 때문에 결국 얘는 4의 배수가 됩니다. 4의 배수. 그 다음에 p가 짝수라고 했죠. p가 짝수고 x도 짝수예요. 짝수 곱하기 짝수 하면 4의 배수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마찬가지로 4의 배수끼리 더했으니까요. 이건 4의 배수가 돼요. 자, 4의 배수가 되고요. 자, EQ는 뭐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EQ는 4의 배수가 아니다. 자, 보면은 자, 2고요. 곱하기 이 Q가 지금 홀수입니다. 홀수. 자, 홀수에 2 곱하면 그냥 2 배수까지만 되지 4의 배수까지는 되지가 않아요. 자, 따라서 그런데 자, 얘와 얘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거 넘어가면은 이 식인데 우리 여기서 이 좌변은 4의 배수가 되고 우변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같다는 것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말이 안 된다. 그럼 홀수도 말이 안 되고 짝수도 말이 안 된다. 그럼 정수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2에서 방정식은 정수인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증명 과정에서 가나에 알맞은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a는 0이죠. 자, 0의 제곱 0이고요. 그 다음에 4죠. 4의 제곱은 16.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m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n은 0의 두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된대요. 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자,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이용할게요. 자, 그러면 a분의 m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3 불마 루트 자, b 다시 제곱 빼기 ac예요. b 다시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c 하면 mn 이렇게입니다. 자, 얘가 유리수가 돼야 돼요. 근데 보면은 분모 m 자연수니까 유리수고요. 마이너스 3도 유리수죠. 뿔마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 이 루트가 사라져 줘야 됩니다. 사라진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값이 그쵸? 제곱수가 돼가지고 루트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mn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것도 양수죠. 자, 9 빼기 양수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9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9보다 작으면서 우리 제곱수 될 수 있는 값이요. 1의 제곱인 1,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인데 9는 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자 0도 됩니다. 0, 이 값이 0도 빼먹었네요. 0부터 쓸게요. 자, 이 값이 0, 자, 그 다음에 1, 4 이렇게 돼요. 9까지는 못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이 0이 되려면요. 자, mn은 9가 되면 되죠. mn은 9가 되고요. 그럼 mn에 우리가 순서쌍을 한번 이렇게 써보면 자, 곱해서 9 되는 게 1, 9, 3, 3, 9, 1에서 이렇게 3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값이 1이 되려면 mn은 8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곱해서 8이 되는 거. 이 아래쪽에 또 쓸게요. 다음에 그러면 18부터 18, 그다음에 2, 4, 8, 4, 2, 8, 8 곱하기 1 이렇게 4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 값이 4가 되려면 mn은 5가 되면 되겠죠. 곱해서 5가 되는 게 1, 5와 5,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여기 3개 나오고요. 여기는 4개, 여기 2개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은 9가 되겠네요. 최종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과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은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두 방정식의 근 중 공통근이 아닌 근이 각각 알파 베타이고 알파 절대값 대 베타 절대값이 3대 1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공통근을 예를 들어서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t 대입하면 만족하니까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이 되고요. 자, 이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t 대입하면 만족하니까 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a는 0이 됩니다. 자, 두식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해서 한번 두식을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 이창 소거됩니다. t제곱 사라지고요. 이거 빼주면 a-b의 t 더하기 여기서 빼주니까 b-a 이렇게입니다. 우변은 0. 자, 이거 부호만 반대로 하면 a 빼기 b로 쓸 수 있죠. 그래서 a 빼기 b로 묶어보면 여기가 t-1은 0 이렇게 돼요. 자, 곱해서 0이 되면요. 요 값이 0이거나 또는 요 값이 0이 되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a 빼기 b가 0이 된다면 a와 b가 같아지는 건데 a, b가 같아지면요. 요 두 식이 방정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져요. 똑같아지면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공통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중근을 가지면요.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문제 보면은 두 방정식 중 공통근이 아닌 근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중근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안 되고요. 따라서 요 값이 공통근이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1이면요. 다시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요식. 자, 1 대입해 보면 또는 뭐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됩니다. t에다가 그럼 1 더하기 a 플러스 b가 0이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건입니다. 자, 공통근은 1이고 a, b의 조건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두 방정식의 근 중 공통근이 아닌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요. 한 근이 지금 1이었고요. 나머지 한 근이 알파라고 하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1과 알파를 곱하면 알파가 되겠죠. 이 알파 값이 여기서 a분의 c니까 여기서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알파가 b 이렇게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이 공통근이 1이었고요. 나머지 한 근이 베타라고 하면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즉 베타가 여기서 a분의 c니까 여기서 a 되겠네요. 베타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알파 대신에 제가 b를 집어넣고 이렇게 b, 베타 대신에 a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써보면 절대값 b가요. 이렇게 곱한 거 3배의 절대값 a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b 값이 3a와 같은 경우와 b가 마이너스 3a와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첫 번째, 자, b가 3a인 경우 볼게요. 자, 이 식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b 대신에 3a를 대입하면요. 4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고요. 자, a에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해가지고 일로 넘겨주면 이제 b 값이 나오겠죠.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요. a 빼기 b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보면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 플러스 되니까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경우 보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3a인 경우
b 대신에 마이너스 3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 a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a가 2분의 1이면요. 자, b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이 경우는요. a에서 b를 빼보면 자, 여기서 이걸 빼면은 2분의 4. 2분의 4는 2가 되겠네요. 2. 이렇게.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x는 2차 방정식 이 값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실수 mn에 대하여 이 값을 구하라. 자, 2차 방정식이고요. 일단 이게 항상 중근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중근. 그럼 중근 가질 조건은요. 판별식이 0입니다. 자, 판별식이 0인데 여기서 4분의 판별식을 쓸게요. 이거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 써보면 자, b-제곱. b-는 여기서 2k-m이 되겠죠. 요거 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ac. 자, a가 4고요. 요 부분 전체가 c입니다.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n. 자, 판별식이 0이 돼야지 중근인데 자, 요게 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해야 돼요. 그럼 요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요 등식이. 전개해서 한번 k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제곱해주면 4k제곱인데 한번 정리해볼게요. 4k제곱 마이너스 4km 더하기 뒤에 거 제곱 m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n. 자, 4k제곱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m 플러스 4k니까요. k로 이렇게 묶어보면 자, 이거 먼저 쓸게요. 4 여기는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m제곱 마이너스 8n 이렇게. 자, 이 등식이요.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개수 비교해주면 k의 개수가 0이 되고 요 상수항도 0이 됩니다. 여기가 0 되려면 m 값은 1 되겠죠. 자, m에 1 집어넣으면 1 빼기 8n이 0이니까요. n은 8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거 여기 대입을 하면 되겠죠. 40에 그 다음에 m 플러스 l이니까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곱하면 40 이렇게 곱하면 5 답은 4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할 때 정수 k의 최대값 구하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요, 이 실수 xy가 존재한다. 그럼 이 x 입장에서 보면은 이 2차 방정식이고요.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y 입장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등식에서 이렇게 식에서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한 문자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x 입장에서 볼게요. 정리 자체가 좀 x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입장에서 우리가 실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이 여기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전개시킬게요. 4y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9 되고요. 마이너스 4ac. 자, 여기 4 곱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4 곱하면은 12y제곱. 여기 4 곱하면은 10이니까 또 빼기 1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이렇게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8y제곱. 그다음에 12y는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그럼 더하기 9 빼기 4k 이렇게입니다.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8y제곱 일로 넘기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9 마이너스 4k가 8y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 식에서 이제 y 입장에서 볼게요. 자, y도 실수가 돼야 돼요. 자, y가 실수인데 우리 y의 제곱, 즉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요 값이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습니다. 자, 크거나 같으려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요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이걸 만족시키는 y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9-4k가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1로 넘기고 4로 나누면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k는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데 정수 k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요. 즉 최대값은 k가 2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값이요. 실근을 가질 때 그 실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 a는 실수이다. 자, 이 문제를 보면요.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죠. 주어졌긴 하지만 여기 문자가 a도 있어요. a도 있고 a도 실수라고 했습니다. 즉 x도요. 실근이니까 실근을 가지니까 x도 실수고 a도 실수입니다. 이 식을요. 우리가 a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a 입장에서도 실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a도 보면 여기가 a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a에 대한 2차식입니다.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자, 여기서 a가 실근을 가질 조건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x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요. 제가 다시 전개시켜서 a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일단 a제곱 있으니까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ax예요. 그러면은 a로 묶어주면은 여기서 2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거 상수항들 써볼게요.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럼 플러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a 입장에서 본 거예요. a도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이거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을 쓸게요. 자, b-제곱 1-x의 제곱 자, 마이너스 a인데 a는 1이고요. 여기 다시 c입니다. 빼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전개시켜 볼게요. 1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니까 x제곱 사라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더하면 플러스 4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로 넘기고 4로 나누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근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x의 최대값은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 나오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단 씁니다. 두 근의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보니까 이거 뭐 통분 바로 하면 차수가 너무 커지죠. 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차수로 먼저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파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이걸 대입을 해서 우리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파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빼기 2가 0이 돼요. 그래서 알파 제곱을 넘겨보면 2에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이면 여기에 알파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알파 세제곱이 2알파에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요거 알파 세제곱 대신에 2알파에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보면 알파 플러스 1이 이렇게 약분되고 2알파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이 주면 2베타만 남아요.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고요. 자, 이거는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근과 기수관계 써놓고 갈게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요. 자, 요거를 알파 제곱으로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이런 모양이죠.
베타 한번 똑같이 될 거고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분자에 알파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여기 대입하면 또 알파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제곱이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 제곱을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자, 이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2알파가 돼요. 2알파. 알파 제곱분의 2알파니까 알파 하나 약분하면 알파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요. 알파분의 2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베타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곱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4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여기 1이었죠. 1분의 4는 4. 그래서 최종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실수 p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거 곱하기 여기 1입니다. 보니까 알파 제곱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 근 알파를 여기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3의 알파 더하기 1은 0인데 자, 요 식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보이죠. 자,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요것만 넘어가 주면 됩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1이요. 자, 이거 넘어가면 부호 반대니까 3-p의 알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자, 3-p의 자, 알파를 대입을 해보면 자, 요거하고 요거 더해주면 알파로 묶으면요. 6-p의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6-p의 알파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자,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요거에 이제 알파 자리에 베타만 들어가면 돼요. 6-p의 베타 요 값이 1 이렇게 되고요. 6-p의 제곱에 자,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a분의 c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그냥 사라지겠죠. 그리고 우변은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6-p가 자, 요 제곱 풀어주면 뿔마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p 값이 자, 1로 넘기면 되겠죠. 6 더하기 1은 7이고 6 빼기 1은 5가 됩니다. 그래서 p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왔고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1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A 두근의 알파 베타일 때 이 값을 구하라.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 나왔죠. 그럼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값을 볼게요. 보통 합과 곱으로 바로 표현되지가 않고 여기 보니까 뭐 2차도 있고 3차도 있네요. 3차까지 있으니까 자, 얘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근이 알파니까 알파를 대입하면은 알파에 대한 우리 2차식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빼기 4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알파 제곱 정리한 다음에 또 알파 곱해가지고 세제곱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보니까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 여기가 비슷하죠. 여기 알파만 곱하면 좀 비슷한 모양 만들 수 있겠네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0인데 그 우변 넘어가면 이 값이 4알파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요 값이 4알파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4로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더하기 3 알파 베타 있으니까 이거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합이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8 되고요. 곱은 마이너스 4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A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2루트 5일 때 양의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요게 두 근을요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요 여기가 지금 요건 마이너스 1은 나왔죠. 두 근의 곱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음수니까 알파 베타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인데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양수인 거를 알파라고 보고 음수인 거를 이렇게 베타로 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우리 또 아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이 2루트 5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절대값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 요게 2루트 5인데요. 우리 알파 양수로 잡았죠? 그대로 나오고요. 베타 음수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이 2루트 5.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아까 요거 이용해서 우리 연립방식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연립방식 풀어볼게요. 더하면은 베타 사라지겠죠? 더하면은 2알파가 자, 이거 먼저 쓸까요? 2루트 5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러니까 2로 나누면 자, 알파 값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베타를 구해볼게요. 베타는 자 이거 빼주면 이거 사라지고 2베타가 됩니다.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베타는 2분의 자 a에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다 플러스니까 이것도 이거 먼저 위에 거 먼저 쓸게요. 2루트 5 플러스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 이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이용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곱해 보면요. 앞에 마이너스 하나 있고요. 자, 2 곱하기 2는 4. 그 다음에 요거는 자, 합차죠.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0 빼기 a 제곱 이렇게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될 거고요. 4 곱하면은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넘기면 a제곱이 16이 됩니다. 자, a는 뿔마사인데 문제에서 a 양수라고 했어요. 양의 실수. 그래서 a 값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 0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절대값이 있네요. 전체 절대값이 1. 절대값 먼저 풀어주면요. x제곱 플러스 a-2의 x 빼기 2는 자, 뿔마 1 이렇게입니다. 플러스 1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일 때도 보통 해가 2개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일 때도 해가 2개 나올 겁니다. 자,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의 해가 같아질 수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x값이 공통된 우리가 어떤 뭐 t라고 할까요? t를 대입했을 때 만약에 t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1이 나왔다. 그러면 그 t를 대입했을 때 다시 또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는 없죠. 같은 t인데. 그래서 공통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공통근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플러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근을 각각 구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2의 x 다 플러스 1인 경우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써볼까요? 밑에 것도 자, 마이너스 1인 경우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이 나오겠죠. 자, 이거 또 중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근 되려면 이게 완전 제곱식 돼야 돼요. 그럼 이거 반의 제곱이 얘가 되는데 이게 양수 돼야지만 이게 중근을 가질 수 있지. 지금처럼 음수 되는 경우는 중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거고요. 근과 계수 관계에서 구해볼게요. 여기서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여기서의 두 근은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더하면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똑같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네 실근을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는데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이 값이 4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되면 되니까 a는 그냥 2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 PQ에 대하여 방정식 이 두 근이 이거의 근이 모두 정수일 때였습니다.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근을요, 뭐 알파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q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pq가 소수라고 했어요. 소수.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q가 소수예요.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죠.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알파 곱하기 b고 알파 베타는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수 두 개를 곱해서 소수 나온다는 거는요. 이 중에 하나의 정수가 1이라는 겁니다. 1. 그래서 여기서 작은 값을 만약 알파라고 하면 알파 값이 1 이렇게 돼요. 한근은 1이고요. 그럼 베타는 자, q가 되겠네요. 나머지 한근은 q 이렇게 됩니다. 근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q 이렇게 돼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자, 알파에 여기 1, 베타의 q는 p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두 개가 이게 소수라고 했어요. 소수. 소수인데 보니까 차이가 1만큼 나네요. q라는 소수에 1을 더하면 p라는 소수 된다. 우리 소수 중에서 이 차이가 1만큼 나는 거는요. 2와 3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 5, 7 이렇게 보면 어차피 다 홀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최소 2 이상 납니다. 그래서 1만큼 차이 나는 거는 2와 3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q 값이 2가 되고 p 값이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제곱해서 더하니까요. 2의 제곱 4, 3의 제곱 9니까 최종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 스케일이에요. 방정식 x제곱 빼기 5는 2k의 절대값 x가 정수인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최고점 계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하여 f알파 f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빼기 20x 플러스 75는 0일 때 kf0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요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방정식에 보니까 여기 절대값 x가 있죠. 2차 방정식 모양인데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 x제곱과요. 이걸 우리가 절대값 x제곱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x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다 어차피 양수되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은 의미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요 x제곱 대신에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써보면요. 이거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2k의 절대값 x 빼기 5는 0. 이렇게 하면요. 이 절대값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만약에 절대값 x가요. 2차 방정식을 풀면 해가 보통 두 개 나오죠. 그 두 해가 양수가 하나 나왔어요. 만약에 3하고 5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x값은 여기서 뿔마 3이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뿔마 5가 나오면 해가 많게는 4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자, 정수인 두 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그랬어요. 근이 두 개 나왔다는 거는요. 이 절대값 x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양근이 한 개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음근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나오면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5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일 때 양수가 한 개 나와야지 x값은 두 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절대값 x가 자, 양수 한 개를 가져야 된다. 자, 요거 알 수 있고 0이면은 어차피 0은 절대값이 0 되는 거 한 개, 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K도 보면은 자연 스케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개수들이 다 정수죠.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개수들이 다 정수인데요. 만약에 이 정수인 근, 그러니까 요거 절대값 씌운 것도 정수가 되겠죠. 정수인 양수 근 한 개입니다. 한 근이 정수면요. 나머지 한 근도 정수근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서 근과 계수의 한개 볼게요. 자, 두 근이요. 만약에 이렇게 x1, x2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요 방정식에 절대값 있는 자, 요거의 두 근이 x1, x2라고 할 때요. 두 근의 합이 여기서 2k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정수기 때문에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정수면요. 정수하고 뭔가를 더해서 정수가 나오려면 나머지 한 근도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정수고요. 그 다음에 또 곱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죠. x1 곱하기 x2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근은요. 이 근은 이 5의 약수. 약수 중에 뭐 부호는 반대일 수도 있겠죠. 뿔마면서 5의 약수가 됩니다. 그럼 이 절대값 x가 아까 자, 요거의 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5의 약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x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양수근은 1 또는 5. 이 두 가지 경우만 가능을 합니다. 먼저 1을 근으로 갖는 경우 볼게요. 절대값 x에 1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요. 2k가 마이너스 4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 돼서 k가 음수 돼요. k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절대값 x가 5인 경우 볼게요. 자, 5 대입해보면 제곱해주면 25 마이너스 여기 10k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10k가 20이니까요. k 값은 2 이렇게 구해집니다. k는 자연수 나왔죠. 요게 우리가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k 값은 2고요. 절대값 x는 5가 돼야 됩니다. 절대값 x가 5니까 여기서 x 값이 이제 뿔마 5가 되겠죠. 뿔마 5가 되고 요 값이 알파와 베타가 됩니다. 자, 알파 값이 예를 들어서 5, 베타 값이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하여 자, f알파, f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쉽게 풀리죠. 볼게요. x에 5하고 15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 근이 5와 15가 돼요. 즉, 자, 요 값이 5, 요 값이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자, 그러면 여기가 자, 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식 fx라고 했으니까요. fx식을 한번 써볼게요. 최고차 함계수 1이고요. 자, 나머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를 쓰겠습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할게요. 자, 2차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은 값이 5와 15. 자, 알파 베타가 5하고 마이너스 5였죠? 그래서 집어넣을게요. f에 5를 대입하면 25 플러스 5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자, f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보면요. 또 제곱해주면 25 마이너스 5a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아까 5였고요. 이 값은 15입니다. 미지수 A, B 두 개인데 식 두 개 나왔죠? 이거 연립방정식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풀면 되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K 곱하기 F0이에요. 자, F0 값은 0 집어넣으면 그냥 B죠. 이게 B입니다. B. K 값은 아까 2 구했죠. 그 B 값만 더 알아내면 되니까 자, 이 연립방정식 풀 때 B 값만 구해볼게요. 양변 더하면은 위아래씩 더하면은 5가 A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더해보면은 사라지고요. 더하면은 50 플러스 2B. 우변은 더하면 20 이렇게 됩니다. 2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0 되고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